안녕하세요. 육하원칙에 따라 어려운 사실관계나 사건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육하원칙의 육하입니다. 이번 주제는 조금은 고평가 논란이 있는 대형 공모주이죠.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투자 설명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더 일찍 영상을 올리려고 했지만 어제 청약 모집 대금이랑 이런 재반 상황을 확인한 후에 청약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요. 과연 왜 크래프톤 논란이 있는지, 그리고 청약을 해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 향후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를 육하 원칙에 따라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크래프톤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일정한 가격으로 신주 또는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을 배정해주는 방식의 일반 공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의 청약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고요. 미래에셋증권, NH증권, 삼성증권 3개의 증권사를 통해 청약이 가능하고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집한 투자금은 타 게임사에 대한 M&A 또는 전략적 제휴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초 공모 시부터 고평가 논란이 있었으니까 약간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유명한 배틀그라운드와 테라 등을 제작한 게임 회사입니다. 실제 NC소프트 리니지 개발진 중에 일부가 여기 투합해서 만든 블루홀이라는 개발을 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테라라는 MMORPG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 후에 펍지라는 개발사 스튜디오에서 배틀 로열 방식의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출시해서 전 세계적인 게임으로 성공한 회사입니다. 여기서 크래프톤의 매출액의 95% 이상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하나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매출액의 82.2%가 모바일에서 발생하고 있고 14.3%는 PC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면서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87.4%, 한국이 5.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크래프톤의 매출, 영업이익률의 성장 방향성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크래프톤은 2020년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게임사인 텐센트의 화평정영이라는 게임에서 일정한 기술 자문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매출 및 수익이 한 단계 성장한 걸로 보입니다. 이 텐센트의 화평정영이란 게임은 공식적으로는 텐센트가 개발했고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으로 중국에서 판호를 직접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게임을 플레이해 보시거나 하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중국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다 텐센트의 게임이죠. 다만 텐센트가 크래프톤에 개발 및 퍼블리싱 관련 기술 자문 수수료라는 약간 애매한 형태의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래프톤 공모와 관련된 공모 주요 사항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모집 가액이 한 주당 49만 8천 원입니다. 싸 보이진 않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왜 비싸 보이는지는 다시금 설명하도록 하고, 모집 총액이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공모입니다. 구주 매출 비율이 한 35% 정도이고, 여기서 구주 매출이라는 거는 기존 대주주가 신규 공모 시에 자신이 소유한 주식 중 일부를 공모로 이제 내놓는 겁니다. 제일 아래에 매출 주주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주주가 어느 정도 수량을 내놓은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경우에 청약 만료 전부터 사실 약간 좋지 않은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 공모할 때 기관하고 외국인들에게 사전 수요 예측이란 걸 먼저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243.15대 1이에요. 이거는 결코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청약을 진행한 카카오뱅크도 가격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이 계속 이어졌음에도 사전 수요 경쟁률만 1732대 1에 달했고, 작년에 상장한 빅히트 일명 하름, 이제 이름을 바꿨죠. 하이브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11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243대 1이라는 수치는 결코 좋은 수치가 아닙니다. 게다가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의무 보유 화약 비율도 22.05%, 예, 비교적으로 낮은 편이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도 41.5%로 비교적 큰 편이어서 상장 첫날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액을 투자하시는 균등을 노리시는 분들도 최소 청약 금액이 얼마인지가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모집 가액이 비싼 부분 때문에 최소 청약 금액이 10주 기준으로 249만 원에 달해서 소액으로 균등만 노리시는 분들도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투자자분들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반인 청약 첫날 증거금이 1조 8천억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이게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 카카오뱅크의 경우에 청약 증거금만 첫날에 12조 이상 모집되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훨씬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 투자를 하셨던 거죠. 청약 일정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고 주의하실 점은 8월 3일 오후 4시 16시까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가능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이거 중복 청약이기 때문에 3개 증권사 모두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입니다. 결국 타 회사에 M&A를 하든 투자를 하든 하겠다는 거죠. 실제 크래프톤의 경우에 다른 게임사들에 비해서 매출이나 수익률이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점은 대부분의 매출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하나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자체가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 지위가 흔들리진 않을 걸로 보이지만 만에 하나 중국이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매우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대형 게임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M&A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작년에 상장한 빅히트, 현재 하이브죠. 하이브가 사용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고평가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특히나 방탄소년단 이외의 다른 그룹들이 그렇게 큰 성장을 보이지 못하면서 원팀 방탄소년단에만 의지하는 그룹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청약에 성공을 했고 실제 미국 종합 미디어 레이블인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합병하는 M&A를 전격 단행했고 현재 시가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IP 확보 자금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요. MMORPG와 같은 일정한 스토리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일정한 세계관이라는 자연스러운 IP적 요소가 많이 형성되는 반면에 배틀그라운드와 같이 배틀로얄 방식의 단순 슈팅 게임의 경우에는 캐릭터나 게임 자체의 스토리가 그리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세계관이 잘 형성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떠한 콘텐츠와 IP 확보 그리고 YP를 확장하는 판단을 할지 매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독립된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새로운 건물 신축 등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주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고평가 논란인데요. 크래프톤은 6월 16일에 최초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희망 공모가액으로 45만 8천 원에서 55만 7천 원으로 기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제 한 번 정정 요청을 받죠. 이렇게 한 번 반려받은 후에 정정해서 다시 제출을 하는데 7월 23일에 희망 공모가액을 40만 원부터 49만 8천 원으로 10% 이상 몸값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한번 반려를 받고 몸값을 낮추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초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보면은 비교 회사에
좀 크래프톤과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회사들이 다수포진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건 월트 디즈니였죠. 월트 디즈니는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게임사도 아니고 수십 년 축적된 월트 디즈니의 각종 캐릭터, 세계관이 존재를 하는데 크래프톤의 경우 배틀그라운드가 유명하긴 하지만 이 월트 디즈니의 IP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트 디즈니를 여기에 든 건 지배 순이익이 높다. 그래서 공모가액을 높여야 된다. 라는 필요에 의해서만 넣었다. 고평가시켰다. 라는 논란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정하면 투자 설명서에서는 아예 외국계 회사들 다 빼고 4개 회사만 비교합니다.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죠. 근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크래프톤은 이제 소규모 게임사가 아닙니다. NC소프트나 넷마블에 비해서 거의 매출액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편이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NC소프트를 거의 따라잡을 수준이고 넷마블은 거의 압도하고 있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다만 이렇게 4개 회사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비교 회사를 비교적 납득할 만한 비교 회사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가 논란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이걸 연 곱하기 4를 해요. 곱하기 4를 해서 이렇게 계산한 연환산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비교회사와 거래 배수를 산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과연 이걸 기준으로 1년치 기준을 연환산해서 하는 게 적절하냐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작년 전체 기준으로 한 건데 연 매출 기준으로 한 거죠. 연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0.4배 정도 거래 배수가 그렇게 나오는데 1분기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7.2배 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한 20% 정도의 차이가 좀 나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내요. 현재 투자 설명서에서는 평균을 낸 43.8배를 기준으로 해서 연환산 지배주주 순이익을 곱하는 방식으로 해서 적절한 평가 시가총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은 이것도 나름 타당한 수치로 보여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전 수유하면서 신청한 수량 기준과 비율을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들도 사실 납득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는 비율이 9.5%밖에 안 돼요. 그리고 49만 8천에 딱 맞는 비율이 39.5%고요. 그리고 40만 원 미만의 비중은 작지만 여기에도 꽤나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건 신청 수량 기준으로 하면 40만 원이나 40만 원 미만이 4.2%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거 자체가 약간 의문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고평가 논란이 있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사전 수요 예측을 보시면 39만 원 미만인 건 거의 없어요. 초과 비율만 42%가 넘습니다. 39만 원으로 보는 것도 52% 가까이 되는 거죠. 사실상 가격 미지시 물량 외에는 전부 다 39만 원을 초과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왜 나느냐?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좀 큰 회사들이에요. 근데 카카오게임즈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크래프톤에 비해서도 매출이나 이익률이 매우 낮은 적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주가를 산정을 했지만 사실상 종가가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펄어비스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오딘이라는 게임 출시와 성공에 따라서 가격이 매우 폭등한 상태고 펄어비스도 중국 내 팡호 시장이 개방되면서 종가가 매우 상승을 했죠. 이와 같이 작은 회사일수록
지배주주 순이익이 매우 뻥튀기 되는, 즉 기업이 고평가가라는 논란이 불러일어질 수 있는 거죠. 게임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크래프톤과 단순 비교하기 좀 어렵고 게임 시장 자체가 이러한 부분이 많아요. 게임 하나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실제로 최근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붉은 사막이 출시가 연기되면서 상당히 많이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1분기를 기준으로 연한산 기준으로 바꿨는데 이것도 약간 의문이 있는 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는 1분기 매출액이 30%가 넘어가요. 이렇게 1분기 매출액이 많이 잡힌 이유가 중국 게임사인 텐센트의 화평정영이라는 게임의 매출이 이른바 중국 춘절이죠. 이때 대박이 많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이 보통 높게 나와요. 중국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1분기 매출만 가지고 연으로 환산하면 작년 기준으로는 크래프톤의 매출액이 120%로 뻥튀기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따라서 1분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뭔가 조금 과평가,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더욱이 지금 크래프톤의 2분기 매출은 나오지 않고 1분기만 현재 발표가 된 상황인데 작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2%,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3% 정도 감소가 했어요. 물론 작년 1분기가 이제 코로나랑 다른 판호 문제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매우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야 된다라고 단순히 전년 동기 기준으로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감소를 한 상황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고 오히려 반대로 2020년도 지배순이익이 고평가됐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제 공모에는 청약을 넣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하이브랑 같은 느낌을 가지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업 영역은 정반대지만 그렇게 유사성은 있진 않지만 앞으로의 사업 전략은 기본적으로 하이브의 사업 전략과 똑같은 M&A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점, 그리고 단일한 한 개의 매출이 아닌 다양한 매출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하이브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 따는 성공을 했는데 그냥 미끄러졌죠. 쭉 미끄러졌어요. 다만 이제 공모가까지 오진 않았어요. 그 후에 실제 M&A를 발표하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유상 증자까지 발행을 하면서 가격이 거의 시초가, 그러니까 200% 이상 올라갔죠. 다시 회복을 했어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에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가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고 타 게임사를 어떻게 인수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라면 현재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크래프트 공모가는 그렇게 많이 고평가된 비싼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할인율을 감안해도 이게 결코 싸진 않아서 좀 애매합니다. 게다가 기관이나 개인 투자들 수요가 너무 저조해요.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상장일 당일날 유통되는 물량도 상당하고 이에 따라서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풀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대주주도 현재 이미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 특히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매우 낮은 외국인 투자자들 경우에는 첫날 던질 가능성도 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보는 건데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할 수 있어요. 아직 발표를 봐야겠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21년 내에 다른 게임사를 M&A 하는 전략을 할 것 같아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신작이 출시가 된다면 그 기대감도 상당하죠. 결국 게임사는 게임에 따라서 매출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신작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면 또 다른 매출의 파이프라인이 꽂히기 때문에 매우 가격에 직관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장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봅니다. 다만 종가 기준 10% 이상 하락이 된다면 3개월 동안 천천히 언제 M&A가 있을지 모르니까
천천히 분할해서 연말까지 매수하는 전략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